중국에서 우한폐렴이 확산하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본토의 모든 공식 매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내 매장뿐만 아니라 사무실과 고객센터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애플의 폐쇄 조치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 덧붙였다. 애플뿐 아니라 해외 주요 기업도 중국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30개 매장을 운영 중인 스웨덴 조립식 가구업체 이케아는 중국 내 모든 매장 영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도 중국 내 일부 매장을 임시 폐쇄한다고 전한 바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잠정 폐쇄는 단순히 영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닌 중국 서비스업의 종말, 서비스업으로 바뀐 중국 산업의 근간이 파멸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를 좁힐 것이고 중국 파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과거 사스 사태를 먼저 보아야 한다. 사스는 3-4개월에 걸쳐서 100일간 총 감염자 8,500명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아직 21일차밖에 안 된 우한폐렴은 이미 확진자 수가 1만 2천명에 육박하고 초기 45일간의 확진자 수 추이를 보면 우한폐렴이 사스는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18만 명 이상을 감염시킨 신종플루보다도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더 지속될 거라 볼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의심 환자가 1만 8천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사스는 8,450명 감염에 810명 사망, 치사율 9.5%, 신종플루는 18만 3,590명 감염에 1,152명 사망, 치사율 0.6%, 메르스는 2,493명 감염에 858명 사망, 치사율 34.4%, 우한폐렴은 현재 11,821명 감염에 259명 사망, 치사율 1.1%. 우한폐렴이 치사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전염률이 높다 보니 현재 259명에 이른 사망자 수가 사스나 신종플루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만 따지면 치사율이 15%에 이른다고 한다. 바이러스의 파급 수준만 봤을 때 이렇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스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사스 대비 현재 3배 이상 늘어났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은 산업의 기틀을 바꾸어 세계의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내수 부양시키며 제조업보다 서비스 부분의 비중을 천문학적으로 늘려놓은 상태다. 당연히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공장보다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는다. 사스 당시에도 중국 소매 판매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서비스업 비중 확대로 인해 사스 당시보다 중국 경제에서 소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 지금 중국 내 전염 지도를 보면 우한이 위치한 허베이성 이외에 가장 많이 전염된 곳이 저장성과 우한 남쪽의 광동성이다. 저장성은 GDP가 중국 내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곳이고 광동성이 심각한 이유가 30년째 GDP 1위인 곳이다. 광동성과 허베이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5%를 초과한다. GDP 2위 3위인 장쑤성과 산둥성도 각 2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으니 전체 경제의 영향이 크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 사스 당시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중국향 인바운드 여행객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띄고 회복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중국 GDP는 사스 영향으로 당시 전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감소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한폐렴은 당장 1분기 중국 GDP에 마이너스 1.5%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분기까지 수습을 못할 경우 마이너스 0.5%의 영향을 미쳐 연간 GDP 성장률에서 마이너스 2.0%를 까먹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예상만으로 사스 때 영향의 2배에 달하고 이러면 중국 GDP 성장률은 6%에서 한 번에 4%로 내려앉게 된다. 고성장을 필두로 묵살되고 있는 중국의 수많은 문제들은 바이러스 사태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중국 국가 전체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 자명하다. 이제 사회주의 정권의 유일한 변명이었던 경제성장은 더 이상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외출 자제로 인적이 끊긴 베이징 거리, 우한폐렴 확산을 우려해 춘제의 대표 행사인 묘이도 취소된 가운데 중국 수도 베이징의 거리에 인적이 끊긴 모습이 미디어에 비춰진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 봉쇄, 춘제 연휴 연장 등 인구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펴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도가 동면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우한폐렴 확산이 앞으로 최소 수개월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03년 사스 사태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수준의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소비의 급격한 둔화가 예상된다면서 올해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특히 심각한 우한시와 인근 후베이성의 여러 도시를 봉쇄 조치했다. 봉쇄 중인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은 물론 택시와 공유차량, 자가용 운행까지 전면 금지될 만큼 내부의 인구 이동이 극단적으로 통제됐다. 까르푸와 월마트 등 극소수 대형 슈퍼마켓 외에는 문을 연 가게가 없어 우한 시내는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수도 베이징과 제1의 경제도시 상하이 등 중국의 다른 대도시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봉쇄령이 내려진 우한보다는 사정이 많이 낫지만 질병 확산 공포심이 커진 가운데 도시 곳곳이 극도로 한산하다. 하이의 한 외국 투자기관 관계자는 현재 중국 경제를 동면 상태에 비유했다. 그는 지금 중국으로서는 경제적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GDP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중국 경제는 2003년 사스 사태 때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중국의 GDP 증가율은 사스 사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닥치기 전인 2003년 1분기 11.1%에 달했지만 그해 2분기에는 9.1%로 급속히 둔화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사스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우한폐렴 사태로 인한 충격이 더욱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사스 사태가 터진 2003년과 비교할 때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국내 고속철과 국내 외선 항공편 등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질병의 확산 속도가 전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됐다. 2003년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 후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였다면 현재는 미중 무역전쟁의 후유증으로 중국 경제가 급속한 경기 둔화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근본적인 차이다. 중국의 작년 GDP 성장률은 6.1%로 1990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작년 1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은 6.4%였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경제 성장률은 각각 6.2%, 6.0%, 6.0%를 계속 내려왔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터지면서 6%대 경제 성장률 사수의 비상등이 켜진 셈이 됐다. 중국 정부와 가까운 경제학자들도 우한폐렴 사태가 중국 경제에 가져올 충격파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황희핑 베이징대 교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집 밖을 나서는 사람이 줄어 서비스 상품을 포함한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며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생산과 투자에도 반드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와 투자, 생산 등 경제 전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실업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황 교수는 지적한다. 그는 2018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산업 취업자가 3억 6천만 명이었는데 만일 이 중 5%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2천만 명이 실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전문 연구기관 플리놈을 인용해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 기간에 본격적으로 확산한 우한폐렴으로 인해 1분기 GDP 성장률이 최대 4% 하락한 2%대를 기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